KF-21 보라매를 둘러싼 국제적 시선은 이미 단순한 신형 전투기 평가의 단계를 넘어섰다. 이 전투기는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을 위한 국산 플랫폼이라는 기존 인식을 벗어나 세계 전투기 시장의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외 주요 방산 전문 매체와 국제 언론은 KF-21을 아시아 지역의 차세대 방산 경쟁에서 등장한 가장 현실적인 도전자라고 규정하며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KF-21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최첨단 기술을 무리하게 집약한 실험적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 운용과 수출을 전제로 한 실전형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KF-21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배경에는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미국산 F-35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갖춘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이지만 높은 도입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 그리고 엄격한 국제 무기 거래 규정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선택지로 남아있다. 반면 프랑스의 라팔이나 스웨덴의 그리펜은 상대적으로 운용이 유연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 논쟁과 장기적인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틈새 구간에 KF-21이 등장하면서 세계 시장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KF-21은 4.5 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단순한 세대 구분을 넘어선다.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과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를 채택했다. 이는 기존 4세대 전투기와 명확히 선을 긋는 요소다. 동시에 완전한 5세대 전투기에서 요구되는 고비용 구조를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현실적인 가격대를 유지했다는 점이 해외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 언론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KF-21의 가격 대비 전투 능력이다.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KF-21의 단가 수준은 미국산 F-35보다 현저히 낮은 범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산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 수는 없다. KF-21이 특별한 이유는 동일한 가격대에서 제공하는 작전 능력의 폭이 매우 넓다는 점이다. 공대공 임무뿐 아니라 향후 공대지 공대함 임무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는 구매국 입장에서 장기 운용 가치를 크게 높여준다. KF-21이 국제적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개발 과정 자체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전투기 프로그램이 자국 공군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이후 수출형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국가의 운용 환경을 고려했다. 무장통합 인터페이스의 유연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서방 계열 무장체계와의 호환성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향후 한국산 무장체계의 통합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구매국의 선택폭을 넓힌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예산과 정치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는 신흥국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특정 진영의 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최신 전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군사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판단 요소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다. 단순히 성능 수치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운용 상황에서 구매국이 직면할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평가가 달라진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신뢰도 역시 KF-21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한국은 이미 지상무기 분야에서 대규모 수출 성과를 통해 신뢰성을 입증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항공전력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KF-21은 단일 전투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방산산업 전반이 축적해온 생산관리 능력과 품질 통제 체계, 그리고 후속 지원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로 인식되고 있다. 주변국들의 반응 또한 KF-21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이 KF-21을 경쟁 후보군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이는 KF-21이 단순히 관심 단계에 머무르는 전시용 기체가 아니라 실제 계약 경쟁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기존 강자들에게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하며 시장 판도 변화에 대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KF-21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군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항공산업과 기술 자립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는 크다. 전투기 개발은 단일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 전반을 시험하는 프로젝트다. KF-21을 통해 축적된 설계 기술과 생산 경험은 향후 민간 항공과 무인기, 그리고
차세대 항공 플랫폼 개발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바로 이 점을 한국 항공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KF-21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은 단기간의 유행이나 과장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가격과 성능의 균형 수출 친화적 설계 운용 현실성, 그리고 산업적 파급 효과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지금 변곡점에 서 있으며 KF-21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 전투기가 실제로 어떤 국가들의 선택을 받으며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안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답은 다음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KF-21을 향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 도입 검토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수치로 확인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핵심 키워드는 약 400대에 달하는 잠재 수요다. 이 숫자는 단순히 한두 국가의 추상적인 관심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도입 의사를 타진하며 검토 중인 물량을 종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KF-21이 이론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실제 계약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전투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는 KF-21 수요가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 지역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 전투기 교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예산과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고가의 최상위 기종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주변 안보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단순한 경공격기나 구형 전투기로는 억제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KF-21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신 센서와 중장거리 교전 능력을 갖추면서도 도입과 유지 비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미 차세대 전투기 후보군에 KF-21을 포함시키며 비교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는 해상 분쟁과 영공 방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KF-21은 공대공 임무뿐 아니라 향후 공대함과 공대지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어 단일 기종으로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제한된 기종수로 전력을 구성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남미 지역 역시 KF-21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시장으로 거론된다. 남미 국가들 다수는 오랜 기간 미국과 유럽산 전투기를 혼합 운용해왔으며 노후화 문제로 인해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환경과 예산 문제로 인해 특정 진영의 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KF-21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접근 가능한 플랫폼으로 인식되며 기존 서방 무장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중동과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탐색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과 자국 산업 참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정비 협력과 일부 생산 참여 가능성까지 포함한 패키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군사력 강화와 동시에 산업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약 400대라는 잠재 수요는 한국 공군이 계획한 도입 물량과 비교할 때 더욱 의미가 커진다. 한국 공군의 자체 도입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해외 수요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 라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단가 절감과 후속 성능 개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유지 비용인데 KF-21은 해외 수요를 통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흐름은 주변 경쟁국들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한다. 기존 전투기 강자들은 KF-21이 단기간에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며 수출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저가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던 기종들은 KF-21의 등장으로 가격과 성능 모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는 전투기 시장 전반의 경쟁 구도를 한층 치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F-21 수요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형성되는 배경에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선 전략적 판단이 존재한다. 구매국들은 이제 전투기를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의 일부로 바라보고 있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 그리고 정치적 변수에 따른 운용 제약이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떠올랐다. KF-21은 이러한 기준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400대 수요 전망은 과장된 기대치라기보다는 현재 국제 전투기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관심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전투기가 특정 환경에만 특화된 기종이 아니라 폭넓은 운용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다음 단계에서는 KF-21이 경쟁 기종들과의 직접 비교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진다. 이 지점에서 시장의 평가는 한층 더 냉정해질 것이다.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실제 경쟁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기존 강자들과의 직접 비교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KF-21이 맞붙게 되는 상대는 명확하다. 미국산 F-35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종은 각기 다른 철학과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실전 운용 경험과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해왔다. 그런 기종들과의 비교에서 KF-21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례적이다. F-35는 명백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과 센서 융합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F-35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역시 분명하다. 높은 도입 단가와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많은 국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 무기 거래 규정에 따른 운용 제약은 구매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접근을 택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를 추구하기보다 실전 운용에서 효과적인 저피탐 설계와 최신 센서를 결합해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라팔은 다목적 전투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과 프랑스 특유의 독립적인 무장통합 정책은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라팔 역시 단가와 유지 비용 측면에서 결코 가벼운 선택지는 아니다. KF-21은 라팔과 비교할 때 비슷한 다목적 운용 개념을 공유하면서도 보다 단순화된 구조를 통해 운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동률과 정비 효율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다. 그리펜은 경량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서 낮은 운용 비용과 높은 기동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왔다. 특히 제한된 인프라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다는 점은 소규모 공군에게 큰 장점이다. 하지만 탑재량과 항속거리,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는 중형급 전투기인 KF-21과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KF-21은 중형급 기체로서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장거리 작전과 복합 임무 수행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능 수치 이상의 작전 유연성을 의미한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관점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단가 비교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의 총량이다. KF-21은 최신 레이더와 센서 체계를 기반으로 중장거리 교전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완전한 스텔스 기체에 요구되는 과도한 유지 비용을 피했다. 이는 실전에서 더 많은 출격 횟수와 안정적인 전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일부 해외 분석에서는 이 점을 두고 KF-21이 이론적 성능보다 실제 전장에서의 가용성이 높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성장 여력이다. KF-21은 초기 형상에서 모든 성능을 완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인 성능 개량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이는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대지 공대함 능력과 전자전 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한 기종들은 추가 개량에 따른 비용 상승과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KF-21은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여유 있는 설계를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KF-21과 기존 강자들의 비교에서 핵심은 어느 기종이 절대적으로 우수한가가 아니다. 각 기종이 어떤 국가의 전략과 예산, 그리고 운용 환경에 가장 적합한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KF-21은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의 자리를 대체하려 하기보다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전략이 바로 KF-21이 경쟁 기종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성능 비교를 넘어 KF-21이 실제 운용 환경에서 어떤 강점을 발휘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KF-21의 경쟁력이 단순한 재원 비교를 넘어 실제 운용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설계 단계부터 반영된 현실성에 있다.
많은 전투기들이 이론적 성능과 시험 수치에서는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지만 실전 배치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환경 변수와 운용 부담으로 인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조건 정비체계 무장 통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 철학을 구축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기후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다. 동남아와 중동, 그리고 남미 일부 지역은 고온고습 환경이 일상화된 지역으로 서방 전투기들이 센서 성능 저하와 부식 문제를 겪어온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항전 장비와 기체 구조를 설계했으며 시험 비행 과정에서도 고온과 고습 조건에서의 반복 검증을 거쳤다. 이는 단순한 성능 유지 차원을 넘어 장기 운용 시 발생하는 정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장 호환성 역시 KF-21의 핵심 강점으로 평가된다. 많은 국가들이 서로 다른 출처의 무장을 혼합 운용하고 있지만 기존 전투기들은 특정 진영의 무장 체계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한해왔다. KF-21은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무장 통합 구조를 설계했다. 이미 보유 중인 서방 계열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구매국 입장에서 초기 도입 비용을 줄이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점이다. 정비 편의성은 KF-21이 기존 경쟁 기종들과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요소다. 첨단 전투기일수록 정비에 요구되는 인력과 장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기종은 소규모 부품 교체에도 대형 정비 시설과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해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듈화 설계를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주요 기체 패널과 장비는 최소 인력으로 접근과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현장 정비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정비 구조는 인프라가 제한된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충분한 정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전투기의 실제 전력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KF-21은 고성능 전투기이면서도 운용 난이도를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운용 개념 측면에서도 KF-21은 장기적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공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이후 단계적으로 공대지와 공대함 임무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는 예산과 전략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단기간에 모든 전력을 완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점진적인 전력 강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 하나 주목할 요소는 데이터 연계와 작전 통합 능력이다. KF-21은 전투기 단독 운용을 넘어 무인기와 유도무기 체계와의 연계를 염두에 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투기를 단일 플랫폼이 아닌 작전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고가의 완전 통합 시스템을 요구하는 일부 전투기와 달리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단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KF-21의 진정한 강점은 특정 수치나 기능 하나에 있지 않다.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력 무장과 정비의 유연성, 그리고 장기적인 운용 확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설계가 맞물리며 실제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스펙 경쟁에서 이기는 전투기가 아니라 구매국의 현실적인 안보 조건에 맞춰 작동하는 전투기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KF-21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동력 체계, 즉 엔진 문제와 맞닿게 된다. KF-21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엔진 문제로 귀결된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기동성 항속거리 탑재 능력, 그리고 전체 작전 개념을 결정짓는 중심축이다. KF-21이 현재 단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동력 체계의 향후 방향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단기적인 안정성과 장기적인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 구조라 할 수 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검증된 성능을 갖춘 미국산 F414 계열이다. 이 엔진은 이미 여러 전투기에서 오랜 기간 운용되며 신뢰성을 입증해왔고 KF-21의 초기 전력화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다. 안정적인 추력과 높은 내구성은 시험 비행과 초기 양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크게 줄여주었다. 이를 통해 KF-21은 개발 지연이나 성능 불확실성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KF-21 프로그램이 단순히 외산 엔진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될 경우 장기적인 수출과 자주적 성능 개량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국제 무기거래 규정은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에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며 이는 수출 협상 과정에서 항상 변수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한국은 KF-21의 미래를 외산 엔진 의존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계획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통해 중형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고추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엔진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능 개량과 차세대 전투기까지 염두에 둔 청사진이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항공기술의 정점으로 불리는 이유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극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할 경우 KF-21이 얻는 이점은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선다. 가장 큰 변화는 수출 자유도의 확대다. 엔진까지 자국 기술로 확보할 경우 특정 국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정치적 변수에 따른 운용 제약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시에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를 국내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어 장기 운용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능 측면에서도 가능성은 크다. 향후 국산 엔진이 현재보다 높은 추력과 효율을 제공할 경우 KF-21의 기동성과 항속 성능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향상이 아니라 작전 반경 확대와 무장 탑재 여력 증가로 이어져 전술적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특히 단계적 성능 개량을 전제로 한 KF-21의 설계 구조는 새로운 엔진을 통합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제공한다. 물론 전투기 엔진 개발은 극히 어려운 과제다. 세계적으로도 자체 전투기 엔진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며 후발주자의 성공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도전은 기술적 위험과 막대한 투자 부담을 동시에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분명하다. 엔진 자립은 단일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방위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KF-21의 엔진 전략은 현재의 안정성과 미래의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다. 검증된 외산 엔진으로 빠른 전력화를 이루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주적 동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은 분명하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경우 KF-21은 단순한 가성비 전투기를 넘어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갖춘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전략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며 현실로 구현되느냐의 문제다. 그 결말은 KF-21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KF-21이 도달하고자 하는 마지막 지점은 단순한 전투기 수출 성공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닌 진짜 의미는 한국이 세계 방산 질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KF-21은 특정 국가의 대체 전력으로 머무르기보다 중형 다목적 전투기 시장의 기준을 재정의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한 기종의 성패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다. 국제시장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기적 가격 경쟁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구매국들이 진정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전력이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KF-21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비교적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과도한 기술 종속을 피하면서도 최신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설계는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국가들에게 설득력을 가진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파급 효과는 특히 크다. 기존에는 소수의 국가만이 최신 전투기 기술을 독점하며 주변 국가의 격차를 유지해왔다. KF-21의 등장은 이러한 구도를 완만하게 흔들 수 있는 변수다. 특정 진영의 고가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고도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지역 안보 환경은 보다 다층적인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동시에 새로운 경쟁을 유발하는 이중적 효과를 동반한다.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KF-21의 존재감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기종이 주목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는 KF-21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기존 강자들이 채우지 못한 영역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용과 성능 그리고 운용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KF-21이 남기는 유산도 중요하다. 전투기 개발은 단일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술 축적이 맞물린 종합 프로젝트다. KF-21을 통해 축적된 설계 생산 시험 운용 경험은 차세대 항공 플랫폼과 무인 체계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수출 성과와 별개로 한국 항공산업의 저변을 크게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치 외교적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상업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군사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KF-21을 도입한 국가는 교육정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외교적 신뢰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군사와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중견 강국으로 인식되는 데 있어 KF-21은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앞으로의 과제도 분명하다. 생산 일정의 안정적 유지, 지속적인 성능 개량, 그리고 후속 지원 체계의 신뢰성 확보는 실제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다. 국제시장은 기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약속한 성능과 일정이 지켜질 때 비로소 신뢰는 확고해진다. KF-21이 이 과정을 차분하게 통과한다면 현재 거론되는 수요 전망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KF-21은 값이 싸고 성능이 괜찮은 전투기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운용 현실성과 장기 전략, 그리고 산업적 파급 효과까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물이 바로 이 전투기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지금 변곡점에 서 있으며 KF-21은 그 변곡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투기가 앞으로 어떤 국가의 하늘을 지키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전략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이제 시간의 문제로